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는 아주 역사적 역할을 한 언론사입니다. 저 동아일보를 만든 두 분의 위대한 인물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돈을 댄 김면수 씨,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동아일보를 운영한 그분의 형 김성수, 두 분 형제죠. 김면수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인 경성방직을 키워가지고 일제시대 때 가장 큰 회사로 만든, 어떻게 보면 재벌 1호입니다. 이분은 그 돈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언론에, 장학사업에 썼습니다. 김성수 선생은 동아일보를 운영하고 또 학교를 운영하면서 인재들을 키우고, 그 어두웠던 시기에 국민들을, 그때는 국민이 없었죠. 백성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천황의 신빈이죠. 그분들을 깨우쳐가지고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그래야 해방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건국하도록 되는 데까지 힘을 썼고, 김성수 선생이 만든 한민당은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성수 선생이 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이렇게 불화한 시절도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가는데 동아일보, 김면수, 김성수 이분들이 한 역할은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는 한때 야당지라는 이름으로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논설을 쓰고 항상 우리 이른바 민주화 운동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 사태 때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는 특히 조선 동아가 과거에 쌓아 올린 명성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널리즘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과장, 왜곡, 편파, 선동적 보도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해오는 데서 수많은 오보와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오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사건이 복잡하니까요. 마감 시간이 쫓기다 보니. 그러나 오보가 밝혀지면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근데 오보를 해놓고도 고치지 않아요. 고치지 않는 이 언론이 한국의 언론인데, 그 중에 한 신문사가 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근데 동아일보는 이상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이게 사실적 근거가 있으면 이 비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비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집요하게 편파적으로 과장, 왜곡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이건 비판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방 또는 비난이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자 10월 17일자 동아일보 사설도 막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사설 제목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재판 불신 주장을 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제 법치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는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반발로만 보기 어렵다. 자신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서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정치보복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맞서는 정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지적은 상당히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치의 전면에 나서겠다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전면에 나섭니까? 지금 후면에 있지 않습니까? 후면에도 보통 후면이 아니라 보통 사람, 정치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심한 과장입니다. 자신을 정치보복 희생자로 규정하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미 형사재판이 정치재판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새삼 들어서서 정치재판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지금 자신을 6개월 동안 구속재판을 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또 재영장 발부한 걸로 봐서 이것은 정치재판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사설은 마치 지금까지 재판이 공정하게 치러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이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 최소한의 균형이 있다면은 180일 동안 구속재판을 하다가 무리한 이유를 대가지고 또 180일간의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이 영장을 떼어준 이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기계적 균형은 있다고 하겠는데 그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재차 재판 지연을 위한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꼼수.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재판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쓴 논설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재판을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는지 주사회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회재판이 이것은 거의 살인적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보통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빨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주사회재판을 하려면 피고인이 피로해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읽을 틈도 없고 재판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긴장하게 만드십니까? 이 논설위원은 한번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재판이 지연 작전을 써서 끌어놓고 이제는 거부하는 행동을 통해서 또 재판 지연을 한다. 이 재판 지연을 책임을 박 전 대통령한테 씌우는데 이 재판은 졸속 재판이라고 불릴 정도의 강행재판이었습니다. 강행재판. 강행재판의 책임은 검사 판사에 있습니다. 그런 재판을 했어도 아직도 6개월 만에 결심을 못할 정도로 이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행군을 해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해가지고 구형도 선고도 내릴 수 없다. 이렇다면 이 재판 지연을 한 책임은 지연도 아니지만 이렇게 늦어진 책임은 검사 재판장이 져야죠. 그렇다면 풀어놓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기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또 6개월간 편의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증거인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대놓고 사람을, 전직 대통령을, 전과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또 6개월 동안 잡아놓고 재판하겠다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부는 믿을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과연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동아일보 양식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참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작년 12월 7일에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보안 손님 차은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논설위원이 있었습니다. 이 논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여성 대통령의 관절을 드나든 것도 부적절한데 그만둔 뒤에도 출입했다면 황당하다. 대면 접촉을 그토록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심야 시간대까지 차 씨, 여기는 차은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차은택 씨를 만났다는 건 분명히 이례적이다. 평소 차 씨는 대통령을 독대한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차 씨가 문학의 황태자로 문화를 넘어 국정 전반을 농단한 배경에는 이러한 사적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그는 40일간의 도피 생활 끝에 귀국한 지난달 초 대통령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독대는 정말로 없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차 씨에게 프리패스를 허용해준 경호실 책임도 무겁다.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차 씨가 그나마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이게 12월 7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논술위원이 지적했듯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밤에 심야 시간대에 가서 혼자 사는 대통령을 독대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딱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술위원은. 그러면서 차은택 씨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또 단정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색깔만 거짓말하고 새빨간 거짓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짓말 중에서도 심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동아일보 논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은택을 밤에 불러가지고 만났다, 단독으로 만났다 하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규정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차은택 씨를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날이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던 모양이죠. 자, 청문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차은택 씨한테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최초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에 일주일에 2-3번 늦은 시간에 들어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차은택 씨가 절대 아닙니다 했습니다. 박 의원이 그런 인터뷰 한 적 없나요? 라고 물으니까 차은택 씨가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의원이 재차 청와대에 밤에 출입한 적은 있나요? 하니까 차은택 씨는 절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로 밝혀진 것은 차은택 씨가 밤에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아무런 증거나 증언도 없습니다. 물론 본인도 부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사는 청와대 보안 손님 차은택이란 기사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검색에 뜨지 않도록 이를 내려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 기사 바로 뒤에다가 위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니 주의를 요망합니다 라고 선호해야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청와대 보안 손님 차은택이란 이 기사를 구글로 검색을 했더니 그대로 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오보를 동아일보는 근 1년이 가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보를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보도 이건 치명적인 오보 아닙니까? 상방 박근혜 씨나 이 차은택 씨나 심야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만났다 하면 무슨 상상을 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동아일보는 오보임이 밝혀져도 수정을 하지 않고 오늘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간 끌기용 꼼수를 쓰는 사람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를 세우신 김연수 선생, 김성수 선생 두 분이 저승에 계신다면 아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